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3조 되어 시프트업 뜬다. 투자자들 두근두근.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바일, PC, 콘솔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월 초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IPO 특히 대여가 좀 나온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7월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예정되었을 때 3조 정도 좀 시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그동안 좋지 않았던 게임주들이 시프트업의 그 좀 성경적인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 이슈를 선정을 해봤는데 관련했을 때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좀 성장성이 굉장히 남다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최근에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에 진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원소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게임 IP만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좀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가 출시 1년 만에 7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르 자체가 서브컬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브컬처라는 게 사실 좀 소위 말해서 오덕들이 많이 좀 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장점이라고 보면은 개발 기간은 상당히 낮은 거에 비해서 1인당 쓰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게임 대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출시한 다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출시를 했는데 콘솔 쪽을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지금 게임에 대한 평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쪽 특히 콘솔을 주요로 하고 있는 지역들 쪽에서 현재 판매량 1위 달성하면서 판매량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 이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성장성, 매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콘솔 주요 지역을 좀 공략을 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현재 기대감은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시장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상장 전부터 고밸류에 대한 논란들은 상당히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지만 절대적인 매출의 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기존 강자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PER이 12배 수준인데 현재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정도의 밸류를 책정을 한 게 PER이 약 33배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MMORPG를 좀 주력을 했다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콘솔을 주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사와 함께 비교를 했다라는 점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상장 이후에 좀 밸류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만약에 성장성이 살짝 꺾였을 때에 대한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상장 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장외 쪽에서 가격이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장외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흥행을 한다, 무조건 흥행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APL 같은 경우에도 장외에서 60만 원이 넘었었는데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히려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장외에서의 가격이 무조건 흥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는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은 시프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시프트업의 일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게임주들 역시도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주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 IPO 대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인기가 크기 때문에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게임주들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죠. 네, 네. 그 뜻은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없다. 겁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좀 이제 게임 섹터 내에서 주도 역할을 했던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NC소프트라든지 혹은 네오위즈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 큰 이유가 현재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MMORPG를 주력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MMORPG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게임에 모여서 뭐 공방전을 치른다든지 함께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게임의 트렌드 자체가 MMORPG에서 콘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좀 트렌드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23년 이전까지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MMORPG 쪽에서의 과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들 거기다가 코로나 특수를 얻게 되면서 게임 산업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게임사들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단적인 예가 NC소프트예요. 현재 NC소프트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왜 NC소프트를 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만 원 갔던 종목이 20만 원 아래다. 굉장히 싼 거 아니냐? 그 아래는 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락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제 내가 그 섹터에 관심이 많아야지 그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편한데 보통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엔 과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 실제 리니지라는 이 IP가 좀 연령이라든지 혹은 과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쓰더라도 그나마 사람 구실할 정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만약에 좀 아이템 세팅이 안 좋아서 빨리 죽는다면 그로 인해서 같은 유저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금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주로 많이 하시기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들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의 영광을 좀 재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결국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MMORPG가 아니라 또 콘솔 네. 그러니까 콘솔을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이 무슨 게임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좀 이제 TV 앞에 게임기를 놓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콘솔 시장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북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콘솔이 약 한 점유율이 46%에서 29%이다 보니까 결국 더 큰 캐파를 먹기 위해선 콘솔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콘솔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5%가 안 됩니다. 불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네오위즈 피해 거짓에 이어서 시프트업이 좀 그나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게임사들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어떤 쪽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 본격화를 위해 콘솔 시장을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우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켰는데 거기서 열심히 아이템 구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재밌고 가치가 있는 게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게임주라는 게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예요. 까다롭습니다. 좀 일단 게임에 관심도 많아야 하고 신작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핫한 게임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게임이라는 섹터가 물론 데이터라든지 월 평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게임이 좀 일매출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게임주가 움직였을 때 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냐 그것도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종목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고 각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상이하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콘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각 기업이 가진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콘솔 쪽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네오위즈라든지 혹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콘솔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시프트업 상장 이후의 흐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밸류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첫날 반짝하고 강한 흐름들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다시 한번 주도 섹터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옮겨지기 때문에 시프트업 상장 이전까지의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지금 전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 게임 넥슨이라든지 혹은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B2E 게임들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과 연동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솔이라든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타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받았고 2분기 실적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쿠키런 신작이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게임주 많이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특히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하면서 큰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성 자체가 좀 출시하면 빠져요. 이렇게 월 매출이라든지 좀 이제 잘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다 보니까 데브시스터즈는 현재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군. 물론 지금 1월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왔고 아직까지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실적, 특히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크래프톤만이 저는 현재 게임 섹터 내에서 유일한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